아니 한동훈 오세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당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 나기 전에 빨리 움직이라는. 지금도 늦었어요. 저는 지금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늦었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나오시면 늦었어요. 됩니다. 네. 세게 붙어야 돼요. 그 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의 강을 건너야 돼요. 김문수 장관이 지금 약간 그러운 것 같아요. 가장 날카로운 대척점에 서 있으니까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어. 가장 날카로운 대척점이라는 위상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금방 빠져요.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우습게 된 사람이 홍준표 지사잖아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지지율을 거의. 김문수한테. 그렇죠.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 이 위상을 본인이 약간 흔들었어요. 네. 대선 나갈 것처럼 말이니까. 예. 아니 지금 탄핵 반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지궁리하고 있네. 이것 이사갈 때문에 생각부터. 내려앉은 거잖아요. 근데 그 김문수 후보는 가장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은 한동훈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힘이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이 경선을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 좀 난감하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본선 가면 그 당의 내부 경선에서도 그럴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경선 나온다고 치면 상대 네. 후보한테 너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반대. 그렇게 묻겠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기본 질문이겠죠. 그리고 본선 갔는데 민주당 후보가 탄핵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세요, 못했다고 보세요부터 막 하기 시작하면 그 난감하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 그 당에 있는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그건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미리. 그걸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도 저러고 있으니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트랩에 걸렸어요. 그거 트랩에 딱 걸려가지고. 예. 그거 트랩에 걸렸다. 네, 김문수 트랩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할 수 없다. 그냥 극으로 가자. 김문수로 가자. 이번 판은 망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선 승리를 어차피 목표로 안 두면 그렇게 그렇게 가고 하면 아예 저럴 때는 그냥. 당 쪼개져요. 그 당이 대선을 치르려면 예. 탄핵 결과 심판에 승복하고 예. 탄륜하고 예. 손절해야죠. 거기에 이제 그 당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후보로 쓰고 네. 거기서는 이제 그나마 제일 세다고 할 수 있으면 유승민 후보가 제일 세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실정이나 탄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세다는 게 뭐.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 탈륜, 브레인 탈륜? 국힘이나 윤석열 부담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 전문가하고 하니 뭐 더하게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사람이잖아요. 거기가 후보가 되면 제일 셀 거고 오세훈 후보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는 약간 윤석열 뭐 이도 저도 외교는 아니에요. 잘했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그러니까 내시더라고요. 이게 이도 저도 아닌 묘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합류해서 원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힘의 위상을 온전하게 회복한다 그러면 야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다고요? 국민의힘에? 만약에 그런 저는 탄륜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면 예. 연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통합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약간 그 선거 전제로 그렇죠. 연대할 수도 연대 있죠. 정도. 근데 그거 전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죠. 탄륜, 친윤, 그러니까 친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변화시키는 네. 총체적으로 어떤 탄륜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해볼 수 있죠. 그러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면 빨리 하면 되죠. 그런가?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또 안 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별로 이렇게 지금 유승민, 아니 한동훈 오세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당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난 탄핵에 찬성했다. 난 자유롭다. 나는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아마 본인만이 알고 있는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 간에. 그 미묘한 계엄 이후에 미묘한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뭐 1대1 독대도 하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우왕좌왕 네. 했지만 네. 그게 더 좋게 보면 속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짐작한데. 예. 그러면 그 속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저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헤어나기 어렵다. 당당하게 지금 국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탄륜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쇠를 모아서 예를 들면 유승민이든 오세훈이든 뭐든 이 쇠로 구축을 해서 당내에 한 블록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세력화를 시도해서 붙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저 극우 흐름을 밀어내야지. 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후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본선 돼볼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레이스 시작되면 저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마 치일 거예요. 넌 뭐냐? 그러니까 현재 결정 나기 전에 빨리 움직이라는 지금도 늦었어요. 거. 저는 지금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늦었어요? 네. 탄핵에 찬성한 12명, 계엄 반대한 18명. 이 사람들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본인이 열어줘야죠. 자기 기반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이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탄핵이 가결된 거는 저는 누가 뭐래도 한동훈의 공이 있다고 봐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렇게 안 움직였으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자기 기반으로 해서 붙어야죠. 정정당당하게 난 이렇게 가고 이게 맞다고 본다라 해서 이 노선 싸움이든 세대결을 해야 되고 그게 아마 그 싸움이 벌어지면 그럼 유승민 대표도 합류할 거고 예. 오세훈도 이렇게 중간에 줄타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할 거고 더 많은 또 당원 수준에서 네. 지지층 수준에서 움직여주겠죠. 그리고 그분은 또 팬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 지금 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나오시랍니다. 늦었어요. 예. 세게 붙어야 돼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비밀을 굵직하게, 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굵직하게 아. 이렇게. 아니 비밀이 아니라 그건 전 정직하게 가는 게 맞다고. 아, 이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번이 아니라 다음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팩트 갖고 붙어야 돼요. 정말로 네. 요만큼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 양가적인데 근데 그건 예. 지도자로서는 이거는 이런 국면 탄핵 국면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로서는 분명한 팩트를 정리해 주는 게 본인 의무예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 국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저봐 저렇게 따박따박 저렇게 또 그- 저런다 막 이러면서 또 그 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 그 불가능해요. 이게 그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한국은행 총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지금 오세훈 한동훈한테는 우리가 안 되니까 유승민한테도 못 주겠으니 어떤 새로운 후보를 옹립할 거다 뭐 이런 안 얘기도 돼요. 그 반기문 전 총장도 안 되는 거 보면 알고 어느 날 네. 갑자기 띄운다 해서 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친윤들이나 뭐 제가 들은 거예요. 예.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들은 바에 하면 친윤들의 생각은 오세훈 정도가 리저너블하다. 아 오세훈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정도 거의 약간 예. 중도 성향이기도 하고 예. 억울해 보이고 또 서울시장도 10년 정도 했으니까 충분히 검증도 됐다고 생각하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윤석열하고도 약간의 좀 거리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대선 후보를 놓고 볼 때 일종의 이제 프로파일링 같은 걸 해보잖아요. 네. 우리 범죄현장 가면 범인을 프로파일링 하듯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어떤 사람이 좋겠는지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그게 근접해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가장 그 나이스한 거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긴 합니다만 현실 가능성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거고 예.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떨어져도 당은 우리 거야. 아. 오세훈이가 저 시장이 만약에 대선 나왔다 떨어지면 당을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럼 좀 뭐예요? 만만해 보이거든. 네. 아 자기들이 결국 뭘 다시 그- 친윤당 도로 그렇지. 친윤당이 될 수 이 있다. 당은 절대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당권은.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한테도 안 줄 거다. 아. 그분은 떨어져도 안 갈 거거든요. 아 남아서 당을 장악할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단계로 갈 그러니까 거기 그거는 이제 때문에. 버겁죠. 그러니까 그 수원님 말씀 속에서 보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구나. 왜 없겠어요? 있기야 있죠. 근데 민주당 매우 낮다.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면요? 되게 좋은 거니까 뭐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그러면 더욱